6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왔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죠.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해야 할 일들을 해내면서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환갑도 지나고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해요. 지금부터는 더 많은 걸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시간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더 잘 산다는 게 뭔가를 더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려놓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렸죠.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더 이상 나를 위하지 않는 습관들, 무거운 짐이 된 생각들, 불필요한 걱정들이요. 오늘은 제가 60세 이후에 내려놓기로 한 9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혹시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 드실지 몰라서요.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내려놓기로 한 건 두려움에서 비롯된 저축이에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저축은 좋은 거잖아요. 저도 평생 그렇게 배웠고요. 아껴야 한다, 모아야 한다, 언젠가 쓸 날이 온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문득 깨달았어요. 저축의 목적이 뭐였는지를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가 이미 지금이라면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이 계셨어요. 70대 중반이셨는데 정말 여유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집도 있고 저축도 충분하고. 그런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이 여행 가자고 하면 항상 이렇게 답하신대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럼 그 돈은 언제 쓰시려고요? 그분이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언제 올지 모를 만약을 위해 지금의 확실한 행복을 미루고 있는 건 아닐까? 물론 무계획하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물어봐야 해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대신에요. 무엇을 하고 싶을까? 라고요. 나중에 아니라 지금요. 두 번째는요. 기쁨을 주지 않는 것에 돈 쓰기를 멈췄어요. 평생 습관처럼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명절 때마다 사야 하는 선물들, 체면 때문에 가는 모임들, 안 입을 걸 알면서도 세일한다고 사는 옷들. 돌아보면 그중 진짜 저를 행복하게 한 게 얼마나 될까 싶더라고요.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매년 수백만 원씩 명절 선물에 쓴대요. 그런데 솔직히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워하고 본인도 의무감해하는 거래요. 정작 기억에 남는 건 몇 년 전에 동생 생일날 깜짝 방문했던 거래요. 케이크 하나 들고 갔는데 그날 밤새 얘기하고 웃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돈의 가치는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그리고 진짜 소중한 건 그 돈으로 만든 순간이구나. 이제는 쓸 때마다 물어봐요. 이게 나를 기쁘게 할까? 아니면 이건 누구를 위한 거지? 그렇게 물으면 답이 나와요. 진짜 하고 싶은 일과 그냥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이 구분되더라고요. 손주들한테 학원비 보태주는 것, 오랜 친구들과 맛있는 밥 한 끼 먹는 것, 허리 아플 때 편한 의자 하나 사는 것. 이런 게 진짜 의미 있는 소비예요. 죄책감 없이 기쁘게 쓸 수 있는 돈이요. 세 번째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걸 멈췄어요. 평생 일했어요. 출근하고 시간 때우고 월급 받고. 그게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시간이 돈보다 귀해졌어요. 한번 지나간 오늘은 다시 안 와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요. 알고 지내는 분이 계세요. 정년퇴직하고도 계속 일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물어봤죠. 언제 쉬실 거예요? 그분 대답이 인상 깊었어요. 사랑하는 일이면 계속할 거고 아니면 그만둘 거예요. 그분은 75세까지 일하시다가 어느 날 문득 느끼셨대요. 이제 됐다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손 털고 나오셨대요. 후회 없이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일이 나를 채워주면 하는 거고 일이 나를 소진시키면 내려놓는 거구나. 어떤 분들은 그만둘 줄 몰라요. 일을 안 하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대요. 무서운 거죠, 멈추는 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만 하며 산 건 아니잖아요. 우린 누군가의 부모고 친구고 이웃이고 한 사람이에요. 돈은 언제든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절대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을 의미화 바꾸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요. 네 번째는요. 계속 미뤄왔던 경험들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해야지, 내년엔 해야지, 애들 다 크면 해야지.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이라는 날은 달력이 없더라고요. 친구 부부가 있었어요.
둘이서 제주도를 한 달 살기로 여행하고 싶어 했대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계속 미뤘대요. 내년에 다음에. 그러다가 남편분이 허리를 다치셨어요. 큰 병은 아니었는데 그 일로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래서 두 분이 결심하셨어요. 그냥 가자고. 그렇게 떠나서 한 달을 보내셨는데 나중에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요.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못 가요. 타이밍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 타이밍은 안 와요. 그냥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저도 올해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걱정했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운다고 잘하겠어? 그런데 해보니까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는 자체가 좋았어요. 여행도 배움도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요. 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늦은 건 없어요. 시작하지 않는 것만 늦는 거예요. 5번째는 건강을 미루지 않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은퇴하면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 생각하더라고요. 15년? 25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계획이 완벽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손주 돌보고 싶어도 힘들고 그냥 매일이 고통스러운 거죠. 물어보면 다들 아세요. 10억 있는데 아픈 것과 1억 있는데 건강한 것 중에 뭐가 나은지. 당연히 건강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돈 모으듯이 건강에 투자하진 않아요. 다행히 큰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저도 거창하게 시작한 거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안 하면 허전해요. 물도 더 마시려고 노력하고요.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만난 분들도 좋고 몸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건 다이어트나 젊어지려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지키려는 거예요.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 없이 일어나려는 거예요. 몸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집이에요. 관리 안 하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6번째는 남들 눈치 보는 걸 그만뒀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착한 엄마, 좋은 며느리, 성실한 직원. 규칙 지키고 기대에 부응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물었어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사는 거지? 복지관에서 미술 수업하는 분이 계세요. 60대 중반이신데 평생 그림 그리고 싶으셨대요. 근데 시작을 못 하신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떡하지? 제가 그분한테 말했어요. 그래서요? 뭐라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분이 용기 내서 수업을 들으셨는데 인생이 바뀌셨대요. 유명한 화가가 된 건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었던 걸 드디어 한 거예요.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유가 있어요.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밝은색 옷 입고 싶으면 입고 혼자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피곤한 모임은 안 가도 돼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진솔한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사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봤어요. 호스피스 간호사가 쓴 책이었는데 임종 앞둔 분들의 가장 큰 후회가 뭔지 아세요?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걸 그랬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저답게 살자고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7번째는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 보는 걸 멈췄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건 중요해요. 저도 뉴스 봐요. 근데 하루 종일 볼 필요는 없더라고요. 특히 불안하고 무섭고 화나는 뉴스만 계속 보면 세상이 망해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TV 앞에서 몇 시간씩 뉴스 보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기분이 나아지세요? 아무도 그렇다고 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뉴스 보는 시간을 줄인 분들이 훨씬 마음이 편하대요. 불안이 줄고 희망이 생기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대요. 뉴스의 목적이 뭔지 생각해 봤어요. 정보를 주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우리 시선을 붙잡는 게 목적일까요? 솔직히 후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가장 강력한 미끼예요. 이 나이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내 집중력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어디에 쓸 건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망가진 것에 쓸 수도 있고 아름다운 것에 쓸 수도 있어요. 세상엔 아직도 좋은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친절이 있고 음악이 있고 웃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려고 노력해요. 부정적인 것만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뉴스를 적당히 보고 책을 더 읽고 친구들과 더 많이 웃으려고 해요. 평화는 그렇게 지키는 거더라고요. 8번째는 재정 계획과의 균형을 찾는 거예요. 두 가지 극단이 있더라고요. 한쪽은 아예 돈 관리를 안 해요. 복잡해서 못하겠어, 나중에 봐야지. 근데 이게 문제예요. 외면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반대쪽 극단도 있어요. 돈 생각만 하는 분들. 엑셀로 매일 계산하고 여행 가면 세금 문제가 하면서 고민만 하시는 거예요. 둘 다 안 좋아요. 돈은 도구예요.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삶을 돕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얼마나 써야 하는지, 얼마를 남겨야 하는지. 그런데 전문가랑 상담하고 기본 계획을 세우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매달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알고 예상치 못한 일을 위한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안심이에요. 계획이 있으면 그래, 이 여행은 괜찮아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불안해하면서 아끼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즐길 수 있는 거죠. 좋은 노후 계획이란 건 높은 잔고가 아니에요. 잘 사는 삶이에요.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피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말고요. 그냥 도구로 쓰는 거예요. 기쁨을 위해서요. 마지막 9번째는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걸 멈추는 거예요. 무섭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예요. 이건 더 충만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60대가 되면 상실을 경험해요. 부모님, 친구, 형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걸 보게 돼요. 그때 깨달아요.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는 걸요. 머리로는 알아요. 다들 알죠. 근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해요. 여전히 미루고 기다리고 나중에라고 말해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해봐요. 만약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해라면 뭘 다르게 할까? 누구에게 전화할까? 뭐라고 말할까? 뭘 그만두고 뭘 시작할까? 대부분 바로 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똑같이 살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큰 병이나 위기가 와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깨달을 수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짧고 소중한지를요.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쓰고 싶은 편지가 있으면 쓰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사랑해라고 말하고 싶으면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모든 걸 할 순 없어요. 근데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게 아니라 삶을 존중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고 살아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예요. 기다리지 말고 지금 사는 거예요. 9가지를 얘기했어요.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더 의도적으로 살 자격이 있어서예요.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기쁨을 위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공간이요. 정리해 볼게요. 두려움으로 저축하지 말기. 기쁨 없이 쓰지 말기. 시간을 의미 없이 팔지 말기. 경험을 미루지 말기.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기. 남의 눈치 보지 말기.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기. 돈에 집착하지도 외면하지도 말기.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말기. 지금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으로 충분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무엇을 내려놓을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60세 이후의 삶은 느려지는 게 아니에요. 더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신뢰에 감사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늦은 건 없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목적 있고 연결된 기쁨 가득한 삶을 사는 건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